자, 17강의 4번 수능 특강 원본도 같이 좀 보면서 문장 끼워 넣기니까 그 연습하는 김에 원본도 좀 펼쳐놓고 같이 봤으면 좋겠고, 17강의 4번은 끼워 넣어야 되는 문장, 즉 네모 박스 문장에 단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확연하게 보이는 however이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치사구 on에 보면은 other occasion이라고 해서 다른 경우에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요게 문맥상 국어적으로 요 문장이 들어갈 거면 그래도 첫 번째 경우나 사건들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우리 필기용 교재에서는 4번 문장, 요 친구가 네모박스 문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서로 활용할 게 일단은 그러나, 요걸 크게 단서로 활용해야 되고, 방금 설명한 게 두 번째로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경우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앞쪽에 몇 번째 경우가 와야 된다라고? 첫 번째 경우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문맥적인 단서는 생각해 놓고 푸는 게 좋습니다. 자, 17강의 4번 비유, 유추, 은유 라고 하는 친구는 보통 serve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단어가 일형식으로 기능하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목적어 펑션을 두고 삼형식으로 그냥 사실 중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중적인 의미를 두 번 쓴 거지. 기능하다 이런 식으로. 비유법은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을 한답니다. 철학에서. 자,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따로따로 설명할 겁니다. 가끔씩 보면 때때로는 특히나 플라톤의 경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철학자들 중에서는 플라톤 많이 하죠, 그쵸? 자, 여기 있는 데이라고 하는 주어가 데이만 보면 사람처럼 느끼는 경우가 꽤 많은데, 여기 데이 대명사 사람 아니고 여기 있는 비유들, 복수형의 명사 비유법들을 복수형의 대명사 데이로 받아주고 있죠. 플라톤의 경우에서는 그런 비유법들이 진짜로 일형식으로 썼네 기능을 한답니다. 단순히 to illustrate니까 설명을 하는 기능만을 이제 수행을 한답니다. 자, 나중에 보면 이 글의 주제가 될 건데, 비유의 두 가지 기능. 첫 번째는 그냥 쉬운 설명을 위해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비유법을 많이 쓰죠. 상대방을 쉽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자, 그 예시가 바로 어떤 거냐면, 플라톤은 참고로 책을 많이 편찬을 했는데, 책의 주인공이 전부 다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고 했습니까?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항상 책의 주인공입니다. 플라톤은 자기가 나온 책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플라톤이 썼던 방법인데, 소크라테스 자신의 스승이 신을 with the sun 해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했는데, 그 태양의 비유를 했을 때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태양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이미지를 be using, 사용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비유법을 사용한 이유는 목적, 자신의 논쟁이나 주장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독해를 하면은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썼답니다. 자, 수능에서 실제로 문장 끼워 넣기 38번과 9번이 이렇게 2번이라고 하는 정답이 되게끔 출제가 되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형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번에 들어가는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도 단서로 활용을 해도 되지만, 또 우리 친구들이 2번에 집어넣고 나서, 2번이라는 위치에 집어넣고 나서 너네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이 문장 뒤쪽에 있는 consider, 요 문장이 이제 중요한 거야. 우리 필기용 책에서는 5번이라는 문장으로 돼 있는데, consider이라고 시작되는 요 문장이 기능의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기능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비유법을 쓴다라는 내용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비유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위해서 비유법을 쓴다든지 해서, 여기 있는 consider 이 문장이 요 친구 얘기하는 건지 요 친구 얘기하는 건지를 너네가 증명을 해내야 되죠. 수능 시험장에서. 근데 이제 미리 정답을 좀 풀고 가면,
여기 consider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비유법의 두 번째 기능인 증명을 위한 비유법을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보는 것처럼 네모 박스 문장이 이 위치에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네, 빨리 들어왔죠. 자, 첫 번째 쉬운 설명을 위한 비유법의 1번 기능이 끝났고,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이게 바로 비유법의 2번 기능을 시작하는 곳인데, 자, 비유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쉽게 설명을 해주고자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논쟁에서 빼서는 절대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역할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청취자나 독자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요거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이미 설명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두 번째 설명하는 게 쉬운 설명법이니까 인티그랄한 부분이 아닙니다. 요 친구는.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은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 자, 5번 문장 갑니다. 가장 대중적인 아직까지도 있는 논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재.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대중적인 논쟁이 신의 존재의 유무에 대한 그런 논쟁은 아직까지도 있죠. 그쵸? 네, 가장 대중적인 논쟁, 이 친구가 컴마 다음에 이렇게 명사만 딸랑 하나 있으면 여기 있는 컴마가 무슨 역할을 하는 컴마라고? 아니야. 동격. 동격.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논쟁, 요게 뭐 전문적인 용어로 디자인으로부터의 논쟁, 요렇게 불린다라고 얘기만 할 뿐이고 중간 기말에서 전혀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디자인으로부터의 논쟁과 같은 그런 카테고리인 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논쟁, 그 녀석인 주격관계대명사로 갈게요. 굉장히 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진보되어 왔대. From A 그 다음에 to B 이렇게. 내 기억상으로는 요게 우리가 실제로 풀었던 수능에서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스토익이라는 단어. 요게 무슨 철학이라고? 윤사에서 배우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스토아 학파들, 철학들에서부터 단어 좀 어려운데 요거는 THE, 요거 딱 딸랑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이라는 단어에 ology를 붙이면 theology라고 하는 단어가 될 건데, 요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신학입니다. 신학. 그래서 신학가인 윌리엄에까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의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되어 왔대. 솔직히 5번 문장 요 하나만 가지고는 1번 기능인지 2번 기능인지 좀 느낌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6번 문장쯤 보면은 요게 이제 두 번째 기능, 2번 기능을 하는 비유법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너네가 한 가지는 생각해야 되는 게 5번과 6번 문장이 같은 맥락이다 라고 하는 거를 뽑아내서 5번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5번 내용은 1번 기능인지 2번 기능인지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5번과 6번이 같은 맥락인 걸 생각해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는 방법은 6번 문장에 보면은 뭐 그러나 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5번과 6번이 한결같이 그냥 칙칙폭폭으로 연결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5번 문장도 몇 번 기능하는 비유법이 되는 거야? 2번 기능하는 비유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2번 기능 볼게요. 그 논쟁은 주장하는 게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찾는 손목 시계와 같은 그런 artifact, 인공적인 물건들이 주어. 책상이 있어, 시계가 있어, 책이 있어. 그렇게 인공적인 물건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물건을 만들어낸 누구들? 장인들.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implies, 나타내주잖아. 인공물도 그렇고 장인도 그렇고 접두사로 전부 다 art라고 하는 단어 들어간 거 보이십니까? art가 들어가면 요 art가 가지는 접두사적인 의미는 손으로 만든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예술도 다 손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술도. 자, 그렇다면 요 이제 비유법을 드는 거야. 시계가 있으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비유를 드는 거지. 우주가 있다면 누가 있을 거다? 근데 우주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비유법인 거야. 이거는 지금
쉬운 설명을 위한 비유법이 아니라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비유법이었다는 것이 지금. 내용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주가 있다는 것은 그 우주를 만들어낸 형용사인데 3학년용이니까 외우자. divine 하면 신성한. 교회 단어입니다. 교회 단어. 종교적 단어. 네, 신성한 창조자의 존재를 함축하는 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사용된 비유법. 네, 시계에 대한 비유법. 네, 요거는 아까 소크라테스가 했던 신과 태양의 비유법처럼 어떤 것을 illustrate 뭐 하기 위한 목적? 네,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설명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rather 오히려 대신에 이 시계 비유는 is supposed to 가정이 되는데 왜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지를 conclude 뭐 해야 되는지 네, 결론 짓거나 주장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되는 비유법입니다. 즉 뭔가를 증명하기 위한 비유법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글 주제는 중간 기말을 위해서 글 주제는 이렇게 항상 정리를 좀 할게요. 습관적으로 쌤이 이렇게 글의 주제를 정리를 했습니다.